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퀀서에서 발사체 정리. 우리는 이펙트 포트폴리오로 취업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시퀀서에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시퀀서에서 발사체, 그러니까 발사체의 가장 큰 처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동선입니다. 동선. 발사체 이펙트의 퀄리티는 둘째치고 그 동선을 자유자재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퀀서에서 발사체 동선을 어떻게 작업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제가 테스트 레벨에서 환경 세팅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올려서 이펙트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바닥을 카오스로 분쇄하는 방법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민반의 게임 이펙트, 언리얼 이펙트 취업반에 보면요, 아트풍이 두 가지 있는데 반실사와 스타일라이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제로는 반실사풍의 이펙트를 사용을 할 건데, 뭐가 됐던 같은 처리해야 될 부분, 동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사용한 발사체는요, 몬스터가 쓰는 발사체인데 취업반 6개월 과정에, 그러니까 6개월 차 과정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 발사체를 이용한 내용이고 5개월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빛나는 B급 라이트는 잠깐 꺼야겠네요. 대표적인 라이트만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거를 가져다가 레벨에서 꾸며 볼 텐데요. 어떤 캐릭터를 쓰던 간에 동작으로 앞으로 보내는 패스 동작, 그 다음에 앞쪽으로 보내는 동작이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존에 배웠던 라이트 테스트 한 거 있죠? 이런 거를 시전 동작에 쓰기에 굉장히 좋죠. 추가로 더 넣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빛으로 내 손에 뭔가 모은다 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빛 이펙트를 달 때는 좌표점이 0점이어야 되고요. 그 이펙트의 좌표점을 0점으로 맞춘 거를 어태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링크를 하는 건데 어디다 하냐면 이 캐릭터의 손에다가 링크를 하는 거죠. 링크하는 방법은, 자, 파티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0점에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어태치, 그 다음에 해당 스켈레탈 메쉬를 선택하면 본과 소켓 네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위치와 소켓 네임을 잘 알고 있다면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머즐 02번 오른손에 왼손이네요. 왼손에 붙게 됩니다. 머즐 01번이 오른손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게 되죠. 카메라 옵셋을 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많이 화면 쪽으로 빠져 있는데 카메라 옵셋을 좀 줄여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줄여주면은 공간감이 보이고 그쪽에서 빛이 나게 되죠. 카메라 뷰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어태치를 넣어놓고 그 트랙을 잘 맞추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서 빛이 났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 라이프 사이클 트랙만큼 어태치먼트를 딱 붙여줘야 돼요. 아니면 그 전에 이 라이프 사이클 트랙의 유지 시간을 끊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태치 트랙보다 라이프 사이클 트랙이 넘어가면 자꾸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손에서 빛이 나서 쪽으로 발사되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자, 손에서 빛이 났을 때는 주변에 어떻게 돼요? 라이트가 비추게 되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잊어먹지 말고 이 라이트 렌더에 대해 중요성을
좀 이거 줄여볼게요. 5에 5로 줄여서 보면은 그 손에 맞춰서 이렇게 주변 오브젝트, 그러니까 캐릭터 배경에 라이트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 라이트 영향을 줘야 언리얼 이펙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이트의 영향을 세게 주려면 라이트 렌더러에서 크기를 넓혀 주던가, 그리고 디퓨즈 스케일을 세게 주던가 해서 라이트가 받는 부분에 영향을 조절을 할 수 있죠. 우리 전 시간에 다 해봤죠.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의 크기만큼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의 크기에 비춰서 주변광을 영향을 주는 걸 딱, 라이트가 이만하다 그러면 라이트 렌더의 영향을 살짝 크게, 아주 살짝 크게 주면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 정도. 그래야 자연스럽게 저게 진짜 빛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발사체를 앞에다 제가 넣는데, 여기 위치에다가 발사체를 이 타이밍에 나오게 지금 스펀스 위에만 올려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사체가 정직하게 앞으로 나갈 수도 있죠. 우리 발사체 정리하는 거 가장 쉬운 버전은 뭐냐면, 스폰서에서 물론 실무나 아니면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게임 플레이에서 하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실제로 발사체의 직선 속도라든지 휘어지는 호의 방향이라든지 바닥으로 떨어진다든지 중력을 작동시킨다든지를 실무에서 블루프린트를 사용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펙트 포트폴리오를 위한 내용은, 시퀀스에서 다루는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는 키값, 트랜스폼 키값을 주면 되겠죠. 트랜스폼. 그리고 여기서 키값을 줘서 로케이션 키값을 여기서 다시 했으면 얘가 이제 여기까지 당겨서 키값을 주면은 발사체가 나가겠죠. 발사체는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이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금 오토로 되어 있으면 그래프가 이쁘게 표시가 될 거예요. 이거를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프 아이콘을 누르면 내가 줬던 Y축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월드 방향을 보세요. 이쪽이 Y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400쪽에서 뭐 400 정도 이동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이동해요?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다가 끝에서 천천히. 우리가 쓰는 발사체는요, 이렇게 되지 않죠. 쭉 뭐 총알을 발사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 않고 리니어하게 쭉 가겠죠. 같은 속도로. 이걸 바꿔주는 게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니어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균일한 속도로 나가게 돼요. 균일한 속도에 실제로 히트 위치에 맞춰서 히트가 되게 하고, 이 타이밍에 이게 지금 타격감에 대한 건데요. 이 타이밍에 정확하게 1프레임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춰서 애니메이션 데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히트 프론트가 있네요. 파라곤 캐릭터는요, 히트를 넣게 되면 발이 미끄러지죠. 그 밑에다가 아이들을 추가로 박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상하체 분리 애니메이션이 기본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밑에다 받쳐주고 히트를 해야 발이 미끄러지지 않고 제대로 히트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히트도 지금 보면 팍 맞고 밀리는 게 아니라 타격감을 해서 1프레임 딱 여기서 앞부분을 줄여서 생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팍 밀릴 수 있게, 타격감을 줄 수 있게 당겨가지고 맞자마자 이렇게 뒤쪽으로 밀려서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사체는 어떻게 해요? 그 위치에서 딱 사라지게 해야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자주 쓰는 방법, 스컷에 올린 나이아가라를 스포너블 액터로 바꾼 다음에 스포니디가 키가 생성이 되면은 이렇게 다가 여기서는 없어야겠죠. 를 해제해서 이런 식으로 맞았을 때 바로 뭐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사라지게 이제 나중에 강의에서 디테일한 내용을 들어가면요. 바로 사라지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운이 남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툴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여기서 입자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이크 사이클 트랙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파티클 안에서는 반드시 뭐 유지돼야 되는 녀석들은 루프 비헤비어가 원스로 돼 있고 인액티브 리스폰스가 컴플리트가 되어 있어야 내가 라이프 타임만큼 시간을 소진하고 삭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강의에서 다 배우는 거고요. 기본적인 내용만 알려드립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발사체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발사체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언리얼 이펙터라면 라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라이트. 여기 지금 라이트 발사될 때 라이트고요. 유지될 때 라이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유지될 때 라이트도 추가를 해서 얘도 로컬 스페이스를 켜줘야 내가 이동할 때 같이 따라가요. 따라갈 수 있게 해주고 여기에서 시간도 그만큼 뭐 길게 해줘야겠죠. 발사체만큼. 자, 얘는 조금 라이트 때문에 넣는 거라서 좀 줄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라이트가 지금 번쩍번쩍번쩍 하고 있는데 프라이트 렌더러는 역할은 꺼주고 라이트만 켜줘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반짝반짝하게 한 부분은 그냥 1로 줘서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1, 2, 3 세게 줄게요. 크기를 또 줄여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이트가 색깔에 맞춰서 색깔은 1, 30 요걸 쓰겠습니다. 높였으니까 디퓨즈 스케일도 맞춰도 되겠죠. 같은 거라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표현이 돼야 언리얼 이펙트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다가올 때쯤 이렇게 몬스터에 라이팅이 오브젝트에 맺혀 있어야 이게 형태감이라든지 볼륨감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동선 정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직선 발사체였잖아요. 직선 발사체로 발사하시면 되죠. 이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죠. 여기에 맞춰서 히트도 한번 넣어볼까요? 몬스터 히트. 몬스터 PRJ 히트를 모든 이펙트는요. 시전, 그러니까 캐스팅, 파이어, 그 다음에 엔드가 있죠. 히트나 엔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져와서 넣어볼게요. 히트를 마찬가지로 각도에 맞춰서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서 타이밍에 맞게 얘도 마찬가지 스포너블 벡터로 넣어주고 나이아가라 컴포넌트 라이크 사이클 트랙을 넣어줘서 그 타이밍에 탕 터지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몬스터가 1프레임 동작을 했을 때 이펙트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딱. 그래서 프레임을 아주 1프레임 단위로 맞춰 주셔야 타격감이 좀 더 할 수가 있겠죠. 뭐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넣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또 강의에서 배우게 되겠죠. 배워야겠네. 입자 표현에서
쭉쭉 늘어나는 표현. 우리가 이제 입자 스트레칭 표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여기서 add velocity, 그러니까 속도가를 주고 그 속도에 따라서 늘어나는 형태를 우리가 저절로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신 정렬을 velocity 정렬로 해 주셔야 그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야 쭉쭉 늘어나는 형태의 파티클들을 가져가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퍼지는 느낌만 좀 넣어가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히트가 이제 들어갔고요. 맞았을 때 뒤쪽으로 딱 맞게 되죠. 이거는 이제 직선의 경우.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제 곡선의 경우. 곡선의 경우는 실제로 이 우리가 그려진 동선이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이 동선의 중간점을 우리가 보서 이렇게 당겨서 키를 하나 추가해서 곡선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도 곡선을 만들 때는 대신 이렇게 그래프를 오토나 스마트 오토로 해 주셔야 이렇게 이쁘게 표현되고, 그때에서도 여기서 이제 X, Y, Z축에 키를 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곡선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스마트 오토를 하면 대부분은 이제 문제 없이 돼요. 각도가 어떻게 돼요? 각도가 틀어지죠. 네. 그러면 각도도 사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꽂히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각도 중간중간에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키를 제대로 안 주면 이렇게 됩니다. 키를 주실 때는 이 크리에이터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키를 눌러 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보통은 키가 잘 조정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키를 눌러 주시고 여기로 와서 다시 이렇게 꺾어 준 다음에 키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꺾어 줄 때는 로테이션 키를 줘야 되거든요. 엉뚱한 걸 줬네요. 위치값, 각도값, 스케일값 다 줄 거면 트랜스폼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각도만 줄 거면 로테이션, 스케일, 그 위치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애드 뉴를 키를 눌러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에 맞춰서 할 수 있겠죠. 얘는 이제 단점은 정확한 각도가 안 나온다. 장점은 빨리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자체 3개, 4개, 5개 그 이상을 쓴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지금 방송 송출이 잘 되고 있나요? 잘 보고 있죠? 문제 없이.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방법 이제 외에 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다 지우고요. 트랜스폼을 아예 지울게요. 트랜스폼을 아예 지우고. 발자체가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강의, 스타일라이즈에서 좀 알려드리는 내용이기도 하고, 무료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강의도 해요. 그 에픽 라이브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시퀀서에서 포트폴리오용으로 쓸 때 사용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 시네마틱에 가서 우리가 카메라의 레일을 쓸 수 있거든요. 카메라를 잘 이동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메라 릭 레일이 있습니다. 카메라 릭 레일을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트랙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일단 이 발사체의 시작에 맞춰서
설정을 해줄게요. 0. 450, 400 정도 될 테고, 그리고 속도도 이쪽이죠. 이쪽으로 꺾어줍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은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이 스플라인을 가지고 조절을 이제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선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여기 끝까지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카메라 릭 레일을 우리가 컨트롤 하려면 스폰서에 올려놓고, 마찬가지로 스포너블 액터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해볼게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현재 위치값이에요. 커렉트 포지션 온 레일을 눌러서 트랙을 넣어주고, 그리고 발사체가 언제부터 나가냐, 예를 들어 여기부터 나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0에서 1이 마지막이에요. 0에서 1을 왔다 갔다 해보시면요, 가운데 트랙에 있는 형태가 계속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히트가 되고, 0에서 출발해서 이 정도 줄까요? 1 이렇게 줄게요. 그럼 얘가 그 카메라 레일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다 이펙트를 실어서 보내는 거다가, 값이 좀 높긴 한데, 여기다가 우리 이펙트 어딨죠? PRG를 일단 근처에다 놓을게요. 놓고 여기서 우리가 어태치를 해주면 됩니다. 링크를 걸어주면 돼요. 어디다가? 카메라 릭 레일에다가 걸어주면 돼요. 그러면 카메라 릭 레일에다 걸어줬을 때 나의 위치는 어디여야 돼요? 어태치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0점이 돼야 돼요. 0점이 돼야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카메라 릭 레일의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는 증가속이 아니라 똑같은 속도로 가게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직선했죠? 그 다음 쉽게 곡선을 만들어 볼게요. 자, 곡선 만들 때는 중간에 이제 키 추가할 때 Add Spline Point Here를 누르면 알아서 여기서 키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쪽까지 당겨서 베지어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 베지어로 이 그래프, 그러니까 동선의 각도를 더 이렇게 넉넉하게 펴줄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시작점의 베지어를 선택해서 90도 꺾으면, 도착도 마찬가지죠. 도착하는 베지어를 잘 선택해서 90도로 꺾으면 어떻게 돼요? 반구가 됩니다. 완벽한 호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에 알려드린 방식으로 키를 일일이 잡아서 잡을 수 있지만 매우 힘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깔끔한 호 형태의 운동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얘가 이제 꺾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각도가, 발사체의 위치가 꺾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카메라 릭 레일의 디테일 옵션에 가서 여기 보시면 록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투 레일이 있습니다. 이게 레일의 각도에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레일의 각도. 레일의 각도에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다 쉽게 이펙트를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에 맞춰서 해볼게요. 이 길이니까 예를 들어서 발사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게 되면 위치도 사실은 옆에서 맞아야 되니까 이 정도 좀 되고, 그리고 히트 이펙트도 우리가 이제 이펙트 포트폴리오로 뭔가 발사를 하거나 운동을 해서 타격을 할 때는요, 그 운동 타이밍을 타이밍도 타이밍인데 운동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운동 방향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쪽으로 때렸으니까 위치랑 운동 방향에 맞춰서 50 정도 올라갈 텐데, 네, 이렇게
딱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볼게요. 이렇게 마지막에 맞는 여기다 딱 맞춰서 넣어줘야 타격감 상승이 올라갑니다. 방향에 따라서. 그럼 얘가 이렇게 쏴서 좀 비약적으로 지금 제가 휘었는데 너무 많이 휘었는데 비약적으로 휘어도 쉽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발자체 3개를 하던 10개를 하던 직접 만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 편안하게 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발사체를 쓸 때는요,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이제 메쉬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짧게 해야 돼요. 각도가 틀어지는 게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작업하실 때 팁. 뒤 꼬랑지가 이제 직선으로 할 때는 이쁘지만 얘가 이제 짧게 나갈 때는 그렇게 이쁜 느낌은 아니거든요. 돌아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뭐 줄이는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꺾일 때 티가 덜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스폰서에서 발사체를 쏠 때 직선이나 곡선 그리고 여러 개의 내용을 쏠 때 그리고 히트할 때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이 내용이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반실사든 스타일라이즈드 아트풍이든 취업반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이 내용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시퀀서에서 발사체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만약에 실무나 우리가 이제 시퀀서가 아니라 게임 플레이에서는 어떻게 하냐? 게임 플레이에서는 블루프린트에서 프로젝타일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 컴포넌트의 속도값 그리고 그라비티 값을 이용해서 포크 발사체나 직선 발사체 아니면 유도 발사체도 쓸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다양하게 개수 제한 없이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발사체 타입에서 동선을 깔끔하고 이쁘게 쉽게 잡을 수 있는 내용을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또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제가 그걸 확인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공지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시작해 언리얼 이펙트 시리즈를 기획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계단 형태로 조금씩 올라와서 언리얼을 이펙트를 잘 해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언리얼 이펙트가 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단 형태의 디딤돌 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문자나 수강생을 위한 미리 보기 재생 항목에다가 갈게요. 오늘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주고 있어요. 편집을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